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규메네 칼날 세계관의 코바야시네 메이드래곤에 나오는 토르, 칸나, 코바야시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사실 코바야시네 메이드래곤은 액션 애니는 아니고 코미디 애니메이션인데요. 본체가 어마무시한 드래곤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소소한 일상을 살아가는 내용에 아주 힐링되는 애니입니다. 하지만 워낙 강력한 존재들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댓글에 이 드래곤들을 귀칼 세계관에 불러와주라고 하더라고요. 코바야시네 메이드래곤 같은 경우는 2위가 지금 반영 중이며 저도 챙겨보는 애니이며 매우 애정하는 애니만큼 액션 애니에 어울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해볼만 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진행해봅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져나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 오류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코바야시네 메이드래곤 가상 시나리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코바야시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TV를 보고 있던 칸나가 갑자기 토르와 코바야시를 불러오더니 이것 좀 보라며 손짓을 했습니다. 그 TV에 나오는 내용은 사극이었고 일본의 옛 모습의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아날로그 감성이 있었죠. 칸나는 일본의 옛 모습에 관심을 가졌고 눈이 반짝반짝거리며 푹 빠져 있었습니다. 코바야시는 흐뭇한 눈으로 칸나를 바라보더니 과거의 일본을 가보고 싶냐고 물어왔고 칸나는 격하게 긍정했죠. 코바야시도 나도 어렸을 때 타임머신 같은 게 있으면 과거로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말이야 라고 했고, 토르는 텐션이 업되며 코바야시상 그렇다면 함께 과거의 세계로 한번 가볼까요? 라고 했습니다. 코바야시는 그런 것도 가능하냐고 물었고, 토르는 이 우주는 평행 세계가 잔뜩 있어서 다른 세계로 이동하다 보면 시간대가 과거로 갈 수 있다고 했죠. 코바야시는 마침 회사 휴가를 냈던 참이라 잠깐 갔다 와볼까 하며 토르에게 마법을 허락했습니다. 토르는 마법을 통해 다른 세계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과거의 일본의 세계가 나올 때까지 여러 세계로 이동을 했습니다. 23번 만에 원하던 일본의 과거 세계에 도착한 이들, 칸나는 하며 기뻐했고, 코바야시는 어지러워 멀미를 했고, 토르는 만화 소모가 많은 마법을 한 번에 여러 번 쓰는 바람에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죠. 그렇게 이들은 화려한 아사쿠사 거리를 만끽하며 100여 년 전에 일본의 풍경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코바야시도 이때만큼은 칸나와 더불어 분위기에 취해 있었죠. 칸나는 그저 하며 볼볼거리며 돌아다녔고, 토르는 칸나, 여기서 너무 뛰어다니면 길 잃어버려요 하며 쫓아갔고, 그 모습을 코바야시는 흐뭇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참 사람이 많은 곳에서 난리가 났고, 그곳으로 가보니 송곳니를 드러낸 한 남자가 여자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그 남자를 막아섰고, 경찰이 와서 막자 타마요가 혈기술로 사람들에게 환각을 걸었죠. 그 후 그 소년 탄지로는 네즈코와 함께 라멘을 먹었고, 유시로는 그들을 기다리다가 따라오라고 하며 어떤 이상한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장한 네즈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빈둥거리고 있던 네즈코는 갑자기 어디론가 기어가더니 허공에 손을 뻗었고, 그 순간 으앗 하며 토르, 코바야시, 칸나가 뿅 하고 튀어나왔죠. 유시로는 너는 도대체 뭐냐고 하며 깜짝 놀라 경계했고, 코바야시는 토르에게 내가 따라오지 말자고 했잖아 하며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아니, 죄송한 건 죄송한 거고 여기에는 어떻게 들어왔냐고 버럭 소리를 쳤죠. 아까 아사쿠사 거리에서 인간이 아닌 존재와 싸우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다가 마법을 쓰길래 신기해서 인식조의 마법을 한 후에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토르의 만화가 많이 떨어진 상태며 어린아이의 순수한 눈에는 걸릴 가능성이 높은 마법이라 네즈코에게 인식저해를 들키고만 것이죠. 너는 정체가 뭐냐고 화를 내는 유시로. 그러다가 밖에서 혈기의 기운이 느껴져 나가보니 야하바와 스사마루가 서 있었습니다. 다짜고짜 색실공을 던져 문을 부숴버리는 스사마루. 탄지로는 당장 뛰어나가 그들을 상대했고, 그러던 와중 색실공에 의해 머리가 파괴되는 유시로. 코바야시는 엄청나게 놀랐고, 토르는 코바야시 앞에서 코바야시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스물스물 유시로의 머리가 돌아오자 코바야시가 덜덜 떨며 목이 재생했다고 했죠. 칸나는 하며 감탄했고, 토르는 코바야시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가끔씩 다른 세계로 가다 보면 마법을 쓰는 세계도 있고 괴물이 나오는 세계도 있고 수인이 살고 있는 세계도 있다고 말해요. 여긴 마법을 쓰는 세계인가봐요 하며 상냥하게 말했죠. 코바야시는 그렇구나 하며 아무리 마법이라도 머리가 날아갔는데 살 수 있어? 라고 묻자 타마요는 혈기라는 존재와
무잔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말을 해주었죠. 그 사이에 엄청나게 고전하고 있는 탄지로, 스사마루의 색실공에 야하바의 혈기술까지 겹쳐져 이리저리 휘며 탄지로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다가 색실공 하나가 칸나에게 빠르게 날아갔죠. 코바야시는 칸나! 하고 걱정을 하는 찰나 칸나는 날개 하나가 튀어나와 그 색실공을 퍽 받아쳤고 그 색실공은 날아가 스사마루의 머리를 날려버렸습니다. 타마요와 유시로, 네지코는 칸나의 날개를 보고 놀랐고 칸나는 공놀이 하자 하며 스사마루 앞에 섰죠. 머리를 재생한 스사마루는 열이 받아 팔을 더 많이 만든 후 사정없이 칸나에게 공을 날렸고 칸나는 예전에 했던 피구가 생각이 나서 그 공들을 잡고 스사마루에게 던지며 몸을 박살을 내버렸죠. 칸나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처럼 보이지만 본체는 10m짜리 드래곤이기에 엄청난 힘을 가졌습니다. 그때 야하바는 나무에 숨어 스사마루가 칸나에게 발리는 모습을 보며 저 어린 꼬마 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뭐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는데 순간 옆을 보니 토르의 주먹이 날아와 퍽 쳐버렸습니다. 이 녀석은 또 뭐냐며 혈기술 토르에게 써봤지만 토르는 가난한 마법으로 그 혈기술을 무마시켜버린 후 입에서 불을 뿜어 전부 태워버렸습니다. 그때 칸나 역시 스사마루를 픽으로 압살한 상태였고 탄지로가 그 틈을 노려 이 둘의 목을 베어냈습니다. 그러자 소멸하는 이 둘, 코바야시는 어라? 아깐 머리가 날아가도 재생하던데 왜 이번에는 소멸을 하는 거지? 라고 했고 타마유는 태양을 머금은 재질로 만든 일륜도로 목이 베이면 소멸한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뒤 탄지로는 코바야시 일행에게 자신의 동생 네지코를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비살대원이 되었고 무잔을 처치하려 한다고 말을 했죠. 무잔은 지금 인간들의 틈에 숨어 살며 계속 인간들을 잡아먹고 혈기로 만들고 있으니 막아야 한다고 말해요. 토르는 그 말 듣더니 아니 인간들의 틈에 숨어 살고 있다니 떳떳하지 못한 녀석이군 이라고 화를 냈고 코바야시는 토르를 빤히 쳐다보며 너도 인간들의 틈에 숨어 살고 있잖아 라고 태클을 걸었죠. 그러자 토르는 그렇네요 하며 웃어 넘겼고 하지만 저는 인간을 잡아먹고 있진 않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네지코와 칸나는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를 귀여워하며 꽁냥거리고 있었죠. 코바야시는 자 이제 슬슬 우리 세계로 돌아볼까나? 하고 토르에게 말했고 칸나는 네지코를 껴안으며 싫어 조금 더 여기서 놀고 싶어 라고 말을 했지만 토르는 칸나를 달래며 안 돼요 칸나 돌아가야 해요 라고 하면서 차원의 문을 열려고 마법을 시전했습니다. 그런데 차원의 문은 열리지 않았고 토르는 당황했죠. 설마 아까 너무 많이 차원 이동을 해서 당분간은 못 돌아가는 건가? 조용히 말했고 코바야시는 토르 하며 소리쳤습니다. 칸나는 오히려 좋아했고 네즈코에게 뛰어가 다시 네지코와 꽁냥거렸죠. 토르는 코바야시에게 괜찮아요 휴가 날짜가 지나더라도 원래 세계로 돌아간 뒤 시간을 되돌리면 되니깐요 하며 안심을 시켰고 코바야시는 그래도 이 세계는 뭔가 좀 위험해 보이는데 하며 걱정을 했죠. 토르는 에이 제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세요 하며 속마음은 코바야시를 지키는 척하면서 마음껏 껴안아야지 라는 흑심을 품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온 김에 무잔이라는 녀석을 찾아서 없애버릴까요? 라고 말했고 타마유는 이 드래곤의 힘을 가진 소녀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격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토르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 같아 기뻤고 자 그럼 그 녀석이 있는 곳을 알려주세요 제가 날아가 전부 그 지역을 불태워버릴 테니까 하며 언제라도 이 세상에 종말을 내릴 것처럼 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러자 코바야시는 토르 죄 없는 사람까지 죽게 되니까 그건 안 되고 그 나쁜 혈기라는 녀석들만 찾아서 혼내주자 라고 했죠. 토르는 한꺼번에 전부 날려버린 게 쉬운데 라고 하며 아쉬워했습니다. 그 사이 탄지로는 네지코에 대나무 입마개를 하나 더 만들어 칸나에게 선물했고 칸나는 행복해하며 네지코와 함께 대나무 입마개를 물며 꽁냥거렸죠. 일단 타마요와 유시로는 독자적으로 무잔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고 있을 테니 탄지로에게는 연구를 위한 12개월의 피를 모아달라고 했고 탄지로와 네지코, 코바야시 일행은 다음 임무를 위해 떠났습니다. 다음 임무는 나타공호산이었고 으슥한 분위기에 코바야시는 움찔했지만 토르는 오히려 코바야시의 보호 명목으로 꼭 붙어있어 행복해했습니다. 또한 네지코와 칸나가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어가고 있어 이들도 행복해하고 있었죠. 탄지로와 혼자 경계태세를 갖추고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웬 거미줄이 사방팔방으로 쳐져 있었고 거미 혈기는 거미를 보내 독을 주입해서 이들을 전부 죽이려고 했습니다. 먼저 제일 약해 보이는 코바야시에게 거미를 보냈고 코바야시 등에 기묘한 거미 한 마리가 올라와 물려고 했죠. 그 순간 합 하는 소리와 함께 칸나가 그 거미를 먹어버렸습니다. 거미 혈기는 저 미친 꼬마는 뭐지? 라고 생각했고 칸나는 오 하며 여기 거미가 이빨이라며 합합합 전부 먹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토르는 칸나 그런 거 많이 먹으면 이따가 저녁 많이 못 먹어요 하며 말렸지만 칸나는 오이시
라는 말과 함께 거미들을 족족 먹방해버렸습니다. 열이 받은 거미 혈기는 튀어나와 칸나를 공격하려고 했고 탄지로는 조심하라고 소리를 쳤죠. 그때 칸나는 멍하니 있다가 그 거미 혈기에게 발을 물렸고 그 거미 혈기는 갑자기 온몸이 감전이 되면서 타버려 가루처럼 부서져 버렸습니다. 탄지로는 충격을 먹으며 뭐 한 거냐고 물었고 토르는 웃으면서 칸나는 전기를 뿜어내는 뇌존용이기 때문에 칸나를 물었다간 감전이 될 수밖에 없어서 나조차 물지 않는데 저 혈기는 바보인가봐요 라고 했고 탄지로는 그저 하하하하 하며 웃어 넘겼죠. 그때 아빠 혈기가 튀어나와 감히 우리 가족을 괴롭히느냐고 거대한 주먹을 날렸고 토르는 그 주먹을 여유롭게 잡았습니다. 아까 거미가 그쪽 가족이에요? 그쪽이 먼저 우리 칸나를 물어서 그렇게 된 건데요? 라고 따졌고 아빠 혈기는 열이 받아 이 녀석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토르는 감히 코바야시 상을 죽이겠다고? 하며 분노를 했고 분노의 펀치로 아빠 혈기를 박살내버렸고 아빠 혈기는 토르의 파괴력에 세포가 버티지 못해 안에서부터 붕괴되어 버렸죠. 탄지로는 이 사람들 무서워 라고 생각하며 코바야시를 쳐다봤습니다. 이들이 따르는 이 사람은 얼마나 강한 걸까 라고 말해요. 하지만 코바야시는 그런 탄지로의 마음을 읽었는지 나는 평범한 인간이야 하하하 라고 말했죠. 그러던 중 갑자기 실이 날아와 네즈코와 칸나를 함께 묶어 공중으로 매달았습니다. 하야노 루이가 강력한 거미줄 혈기술을 사용한 것이죠. 탄지로는 네즈코를 풀어줘 라고 하며 화를 냈고 루이는 씩 웃으며 저들은 저 상태로 서서히 질식해 죽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바야시가 보기엔 칸나는 오히려 오 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죠. 탄지로는 분노하며 루이에게 달려들었고 루이는 쉽게 탄지로를 날려버렸습니다. 처절하게 루이와 싸우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코바야시와 토르 그리고 위에 매달린 채 오 하며 구경하고 있는 칸나. 코바야시는 토르에게 탄지로가 슬슬 다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말했고 코바야시가 부탁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신난 토르는 루이에게 순식간에 날아가 펀치를 날렸고 루이는 그 충격에 날아가 수많은 나무와 함께 쓰러졌습니다. 뭐지? 이 무식한 파워는? 이라고 하며 혈기술을 뿌렸고 토르는 불을 내뿜으며 그 실드를 전부 태워버렸죠. 그리고 순식간에 루이에게 접근해 머리를 잡고 불로 이글이글 태워버렸습니다. 루이는 고통스러워하며 세포가 전부 타버렸고 소멸을 하게 되었죠. 그때 수주 토미오카 기후가 지원을 와서 공중에 매달린 거미줄을 샤샥 베어낸 후 네즈코, 칸나 두 소녀를 품에 받았습니다. 칸나는 오 하며 감탄했고 기우는 본체도 하지 않고 땅에 내려놨죠. 탄지로는 기우를 반가워하며 이미 하얀의 혈기는 저분이 퇴치했다고 하자 기우는 속으로 흠칫 놀랐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기살대 까마귀로부터 탄지로, 네즈코 그리고 하얀의 혈기를 퇴치한 이들을 기살대 본부로 데려오라는 전령을 받고 함께 기살대 본부로 가게 되며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메이드래곤 캐릭터들은 코믹 요소가 다소 많다 보니 어두운 귀칼 세계관에서도 그런 요소를 집어넣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힐링 애니가 필요하다면 코바야시의 메이드래곤 애니도 꼭 찾아보시길 추천드리며 다음 시나리오는 본격적으로 상현의 혈기들과 무잔을 만나게 될 테니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오늘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도 많이 남겨주세요. 코바야시의 메이드래곤 캐릭터들이 귀칼 세간에 온다면 어떤 전개가 펼쳐졌을 것 같은지 다양한 의견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올라오는 다른 캐릭터들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구상해 만들어 볼 테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